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 트렌드를 빠르게 짚어드리는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산업사에서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이 될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프로젝트 K2입니다. 스페이스X와 사이, 그리고 테슬라가 하나로 뭉쳐 기업 가치만 무려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2천조 원이 넘는 슈퍼 복합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합병이 아닙니다.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돌파할 궤도 AI 시대로의 진입. 그 놀라운 청사진을 지금부터 5분 안에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여기 확실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1일, 네바다주의 K2 Mergers Up이라는 의문의 법인이 등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등재된 유일한 임원이 바로 현 스페이스X의 CFO인 브렛 존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대형 M&A를 앞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6월로 예상되는 IPO 직전, 스페이스X와 사이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굳이 지금 이 기업들을 합치려 할까요? 답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지상의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데이터 센터의 렉당 전력 밀도가 60kW를 넘어서며 에너지 결핍 구간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전력 수요는 2배로 뛸 텐데 지상의 인프라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AI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머스크가 찾은 해답은 땅이 아닌 하늘, 바로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 궤도에서는 대기의 간섭 없이 24시간 내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 지상보다 8배 높은 효율을 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냉각입니다. AI 칩의 가장 큰 적은 열인데 영하 270도에 달하는 심우주의 진공 환경을 이용하면 물 한 방울 쓰지 않고도 완벽한 냉각이 가능합니다.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우주가 AI를 구동하기 가장 저렴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상은 머스크가 가진 세계의 핵심 기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를 생태계의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리고 테슬라의 배터리와 로봇이 전력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며 그 위에서 사이의 두뇌가 작동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기술적 검증은 끝났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스타클라우드 미션을 통해 우주용으로 개조된 엔비디아 H100 칩셋이 궤도상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습니다. 구글 등 경쟁사들이 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자체 발사체를 가진 머스크 진영은 이미 실전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제성의 핵심은 결국 물류비입니다. 무거운 서버와 방열판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이 비싸다면 무용지물이죠. 과거 KG당 1만 달러가 넘던 발사 비용은 펠컨 9을 통해 2,500달러까지 떨어졌고 이제 완전 재사용 로켓인 스타쉽을 통해 200달러 수준으로 급락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비용 절감이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마진을 보장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합병된 이 새로운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보수적으로 추산해 보겠습니다. 발사체 시장을 독점한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 급성장하는 사이가 2,300억 달러, 여기에 테슬라와의 시너지가 창출할 프리미엄을 더하면 탄생과 동시에 기업 가치 1조 5천억 달러, 즉 애플이나 MS를 위협하는 초대형 슈퍼복합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치밀한 로드맵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4월에는 테슬라 사이버캡 런칭 행사에서 사이와의 통합 기술을 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6월,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자본시장에 데뷔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 바로 화성 식민지 건설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판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먼저 승자, 위너스 그룹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 기술을 공유받는 테슬라, 그리고 우주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낙수 효과를 누릴 로켓랩 같은 기업들이 확실한 수혜주로 꼽힙니다. 반면 기존 클라우드 기업들을 단순히 패자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선캐쳐를 통해 2027년까지 자체 AI 칩 TPU를 탑재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물류 비용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로켓인 스타쉽을 쓰지만 구글은 남의 로켓을 빌려 타야 합니다. 마치 자차 배송과 택배 위탁의 원가 차이처럼 이 발사 비용의 격차가 향후 궤도 데이터 센터 패권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언제나 냉정해야 하죠. 5분 경제 브리핑에서 짚어보는 핵심 리스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테슬라 증후군입니다. 수만 개의 위성이 궤도를 뒤덮으면서
파편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물리적 변수입니다. 둘째, 규제 장벽입니다. 에너지와 데이터, 우주 길목까지 장악한 이 거대 기업을 각국 정부, 특히 미 법무부, DOJ가 독점으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환경적 리스크입니다. 대기권 밖의 강력한 우주 방사선은 고가의 AI 칩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폭등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결론입니다. 프로젝트 K2는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의 자원 한계를 넘어 우주 에너지를 직접 쓰는 제2 유형 문명으로 진입하는 경제적 신호탄입니다. 이번 IPO는 미래의 기술 패권을 쥔 소버린 테크스택에 올라탈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6월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계속해서 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머스크 메트로폴리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5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